반면에 이제 김현태 707 단장이나 박준섭 대통령, 네. 지금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재판정에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보입니다. 조금 전 헌재 대심판정입니다. 네. 그 변호사님, 그러면은 그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는 또 좀 약간 맥락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소환을 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지수를 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소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회를 봉쇄를 지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점이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변론이 지금 8차까지 잡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럼 8차까지 계속 증인들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듣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탄핵 절차를 보면요. 탄핵은 그 국회에서 소출하면 심판이 개시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주심 재판관을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보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변론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증거조사의 일환으로 지금 증인이 소환된 거는 거의 이제 재판이 거의 단계가 마무리되는 단계고요. 이걸 거치고 나면 이제 심리랑 최종 결정을 하는 단계만 남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그 180일 이내 선고되기 때문에 6월 12일이 최종 기한이긴 하지만 아마도 두 재판관이 그 퇴임하게 되는 4월 18일 이전까지는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정리해봤으면 하는데요. 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는 이 재판부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탄핵은 일단 공무원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게 되는 게 이제 탄핵 요건이 되는데요. 그래서 보면 국회에서 소추한 탄핵 사유로 보면 비상계엄을 발동한 행위, 그리고 포고령 작성한 행위, 그 중에서도 보면은 언론 출판이라든지 아니면 정당인의 활동을 못하게 하는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헌인지 위법인지를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거로 생각됩니다. 네, 조금 전 헌재 대심판정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6차 변론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한 변호사님, 지금 탄핵 심판 외에도 수사도 있고 재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네. 것들은 또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그래서 두 개의 재판이 지금 나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헌재법 51조에 있는 그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지금 정지해달라고 심판을 정지해달라고 청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고발 사주 의혹에 있어서 손중성 그 검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받아들여진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형사 쟁점 이외에도 헌법적인 쟁점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고 또한 두 번째로는 현직 대통령의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면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탄핵 심판이 변론이 8차까지 잡혀 있지만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증거 조사라든지 아니면 증인 채택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결정적인 그 진술이라든지 의견이 대립이 되고 네. 그 헌재에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그 확신이 없다 그러면은 더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